안녕하세요. 백년이발사입니다. 얼마 전에 마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세상에 이런 잡이라는 프로였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여러 가지 직업 장인분들을 초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프로인데요. 운이 좋게도 제가 초대가 되어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발사라는 직업과 또 바보샵이라는 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뭐 제 개인적인 얘기도 잠깐 나와서 창피하기는 하지만 직업 선택에 힘들어 하시는 요즘 청년분들과 또 많은 분들에게 아주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올려드리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술단과 함께하는 세상에 이런 잡이. 오늘 마포구의 아주 찐 토박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 연남동에서 한 19년째 그 바버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근이라고 합니다. 바버샵이면은 남자 미용실이죠? 그렇죠. 보통 남자분들이 미용실하고 바버샵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남자분들만 가는 거의 남자분들 위주의. 전용으로? 그렇죠. 전용으로 하는 이발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아예 안 됩니까? 뭐 아예 안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남자분들. 남성분들. 네. 그러니까 이발소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그래요? 좋죠. 네네. 그러면 미장원과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기술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기술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용 쪽하고 미용 쪽하고는 분야가 달라서 네. 그게 사람들이 그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어떤 차이? 일단은 커트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쓰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좀 다르죠. 네, 그리고 그 분야도 많이 다르고요. 분야가 네, 다르고. 분야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남성 전용 바버샵을 하시게 되셨나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가 가업이에요. 네, 저희 아버님이 네, 이발사셨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걸 이제 이어받은 거죠. 네. 그럼 아버님 때도 요 마포구에서? 네, 마포에 계셨다가 네, 그러셨죠. 근데 사실 부모님이 하셨더라도 아들이 물려받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저도 그때는 별로였는데. 네,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님이 하시던 거를 계속 지켜와 봤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아버님 마인드 자체도 뭐 제가 이제 학창 시절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 가지 말고 웬만한 그냥 어중이 떠중이 한데 가지 말고 인류대 갈 거 아니면은 기술 배워라. 기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제 그쪽 분야가 계속 봐온 거기도 하고 또 깨끗하잖아요. 물이 항상 옆에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아버님 마인드가 대단히 깨신 마인드네요.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계셨으니까. 네. 보통 부모님들이면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그랬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쪽으로 먼저 빠지게 됐죠. 그러면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지금 32년째. 32년째. 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손님도 꽤 많고 운영이 좀 잘 되시는 편인가요? 어떻게 뭐 다행히도 이제 고객분들이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로얄티가 좀 많이 단골분들. 단골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또 찾아와시고. 그렇죠. 네, 계속 오시죠. 주로 이제 마포 쪽에 계신 분들.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지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또 몇 년 전부터 제가 또 유튜브 채널 백년 이발사라는 채널을 하면서 조금 더 알려지게 돼가지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유튜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뭐 백년 이발사. 네. 그게 이름이 저희 아버님이 한 60년 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30년 조금 넘게 해서 거의 한 100년 정도 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백년 이발사라 이름을 지은 거죠. 구독자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미비합니다. 보통 구독자 1000명 안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네, 근데 어제 다행히 많은 분들이 또 관심도 있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해서 지금 이제 막 2만 정도 넘으신 것 같아요. 주로 더 해야죠. 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뭐
스킬 뭐 이런 건가요?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같이. 그 안에 있는데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고객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또 가져갈 수 있는 팁들 여러 가지 좀 알려드리고 있고, 아, 예, 또 전문적인 기술도 좀 알려드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하신 그 일반 분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팁 뭐 몇 가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 남자분들이 가장 좀 관심 있어 하는 게 네. 옆머리거든요. 아, 예, 옆에 머리. 남자분들은 웬만하면 옆머리가 좀 차분해야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 두상이나 머릿결상 네. 많이 뜹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용실을 가든 바버샵을 가든 많이 누르시거든요. 펌을 하게 되는데, 다운 펌을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좀 두피에도 안 좋고 그래요?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누르는 이제 팁이 있어야죠. 물론 일회용이긴 하지만. 네, 뭐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일단은 스프레이를 좀 살짝 뿌리신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 이발 기술이거든요. 그 젖은 수건, 머리 감고 나면 젖어 있잖아요. 네네. 그 젖은 수건을 살짝 대시고 드라이 바람을, 약한 바람을 약간 아래로 내려주시면서 쏴주면은 이게 스팀 다림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옆머리가 착착착 거의 다운펌 수준으로 딱 눌려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고객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럼 막 댓글이나 반응도 상당하겠습니다. 뭐 올린 당시에는 살짝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손님이 오시면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제 이렇게 딱 그 외모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좀 추천 같은 걸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제일 난감하신 손님들이 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제일 난감합니다. 그렇죠. 근데 딱 보면은 이제 얼굴형이라든지 네네. 머리가 이제 뜨는 정도, 그다음에 꼬이는 뭐 웨이브라든지 네네.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해드리죠. 설명을 해드리면서. 네. 그럼 이제 다 마무리되면 이제 대부분 너무 잘 나왔다, 뭐 괜찮다. 거의 대부분은 그래?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또 오셔야죠. 그렇죠. 오시기도 어차피 합니다. 네. 기름 와야 되니까. 그쵸. 그렇죠. 네. 그 어떻게 뭐 지금 19년 경력까지 하면 더 되시는데 혹시 뭐 그 오신 분들 뭐 손님 에피소드 이런 거 재밌는 거 있습니까? 재밌는 거. 아니 뭐 제가- 재미없어도 되는데 뭐 뭐- 생각나는 거. 네. 제가 이발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네. 저랑 거쳐가신 분들, 제가 해드린 분들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12만 명 오.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 야. 보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많은데 재밌는 거를 생각을 하자면 네. 분명히 머리를 해드리고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신 분이에요. 또 오셨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길어오신 거예요.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너무 이상하잖아요. 말은 못하겠고, 네.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엊그제 해드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네. 기를 리가 없는데, 네. 그래서 막판에, 혹시, 이발을 얼마 전에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형이에요. 쌍둥이? 쌍둥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보통 쌍둥이라도, 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살짝씩 티나 나잖아요. 네.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놀랐던 적이 있었고, 머리를 아예 똑같이 하신 거예요, 두 분이?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형이 머리가 이뻐하고 동생이 온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발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네. 제 이발 인생에 있어서 좀 많이 계기가 됐던, 전환점이 됐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제가 경력 한 10년 정도 됐을 때인데, 네. 이제 저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일하는 게 그냥 그날 그냥 일만 하고 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때 있잖아요. 네네. 일하다 보면. 근데, 지치고 막 이러니까. 네. 막 힘들고 막 질리고 막 이럴 때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노신사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좀 아파 보였어요. 네, 근데 유발사 양반 좀 머리 좀 이쁘게 잘라주세요 하고 앉으셨는데 네네네. 하는 말씀이 나 이번에 이발이 내 인생 마지막 이발이다. 아이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네. 그랬더니 나 이번에 병원에 들어가면 못 나올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이발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머리를 자르려고 이제 좀 짧게 올리시니까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기계를 올리는데 머리가 잘리질 않고 뽑혀나가는 거예요. 아. 알고 보니까 이제 항암 치료 때문에 아. 머리가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로 어떻게든 만들어 드렸어요. 네네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 내 관에 누워있을 때도 한 번은 식구들을, 가족들한테 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네네. 깔끔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다. 아. 근데 마지막 인생에 이발이다 하시고 머리를 하고 가셨어요. 실제로 그분이 그 이후에 안 오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안 오셨는데 아. 그때 느낌이 어. 너무 좀 그러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충 해주는 그게 아니라 아. 어떤 분이도 의미를 가지고 머리를 잘라 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오. 네. 그때부터는 진짜 정성을 다해서 해드렸죠. 그러네요. 진짜. 네. 아. 제일 기억에 남는 분입니다. 얼마나 됐, 한 20년 전. 20년? 네, 20년 전이죠. 아. 엄청 오래. 아, 오늘 우리 바버샵 운영하시는, 네. 바버가 근데 영어죠? 그렇죠. 사람 이름입니다. 아, 그래? 네. 그게 이제 프랑스에 이제 장 바버라는 사람이 제일 1호 아, 이발사 이름이에요. 아. 근데 거기서 따서 이제 바버라는 명칭이 붙었고, 아. 이제 가게 이발소, 바버샵 해가지고 이제 이발소가 이제 바버샵이 된 거죠. 네. 아. 근데 원래 우리나라에 바버샵 정착한 거는 얼마 안 됐죠? 그게 오래됐죠. 아, 그래요? 고종 때. 언제? 고종. 고종. 네. 그때 처음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넘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이발사라는 직업이 이제 생겨났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본 거는 이름. 예전에는 저희는 그냥 이발소, 네네. 요런 거였는데, 이발사 이렇게 바버샵으로 한 거는 얼마 안 됐죠? 그게 한 10여 년 됐죠. 10여 년. 네. 오. 그게 예전에 이발소라는 업종이 한번 이제 좀 안 좋아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무조건 남자들이 이발소를 가서 그렇죠, 머리를 그렇죠, 잘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남자분들이 이제 미용실을 이용하게 됐잖아요. 그 계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이제 이발소라는 영업에서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모범업소라고 써있던. 이발소에? 이발소 앞에 모범업소. 모범업소라고 써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퇴폐업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발소 안에서? 네, 그래서 그게 이미지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많이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발 업계가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딱 필이면 그때 제가 이발을 시작을 했어요.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세대가 좀 많이 바뀌면서 그렇죠. 이제 미용이 워낙에 이제 많이 커져버리니까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웃사이더 쪽으로 이제 그게 커진 거죠. 이발소를 다시 이제 부흥을 시킨 거죠. 네, 바버샵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으로. 네. 그런 계기가 있었군요. 네네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택배업소라고 해도 마사지 그 정도 수준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성매매까지 다 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아서 집에서 엄마나 와이프들이 못 가게 한 거죠. 못 가게 한 네, 거죠. 이게 영업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했던 곳도 이제 이미지 타격을 그렇죠. 받고 어떨지 네, 모르니까. 이렇게 많이 무너졌죠. 그렇구나. 불법 영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야, 이 스토리가 또 엄청나네. 역시 새로운 직업에 계신 분이 오니까 제가 오늘 많이 배웁니다. 바버가 이름이라는 건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막 눈이 번쩍 뜨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직업이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데도 이 서울의 이 노른자 마포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다. 이런 거에 굉장히 좀 관심이 기울어지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아무나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쵸. 이게 좀 약간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네, 손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익히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그래도 요즘에 보면은 관심들이 많으신 건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전혀 몰라서 저 같은 혹시 청취자를 위해서 제일 처음에 그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일단은 이 업종에서 일을 하시려면 네. 자격증이 있으셔야 돼요. 아, 이거, 그러니까 자격증이 이제 따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미용 자격증하고 이용 자격증이 달라요. 아. 미용 자격증은 여자 머리를 만질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예, 예, 예. 이용 자격증은 남자 머리를 만질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아. 일단 그 자격증을 따시기 위해서는 학원이나 네. 이런 곳을 알아보셔서 기초적인 걸 배우시고 어. 국가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일단 취득을 하셔야 되고 취득 다 해야 그게 제일 되고. 첫 번째 관문이고요. 오. 근데 그 자격증을 땄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뭐 영업에 투입되거나 그러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배울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험을 쌓으셔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취업을 아. 해서 이제 스텝 생활을 좀 하셔야 되고 또 스텝 생활을 하면서 좀 경력을 쌓아야지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이제 기술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아. 그래서 저는 진입 장벽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네.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이제 그 시간을 이제 버티셔야죠. 음. 네. 약간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저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은 진짜 너무 괜찮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하고 싶어. 그런데 손이 약간 똥손이야.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있죠. 그러면은 좀 빨리 깨닫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내가 진짜 똥손이었구나, 이런 거. 그거는 직접 해보시면 해봐야. 알아요. 아. 네, 해보시면 아는데 진짜 근데 아무리 그게 손기술이 없고 네. 똥손이라고 해도 이제 손기술이라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익숙해지긴 하거든요. 습득. 네, 익숙해지긴 하는데 이제 그거가 익숙해지기 전에 이미 멘탈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멘탈이 강하시면 가능은 합니다. 시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만 버티고. 있으면 네, 가능은 합니다. 근데 좀 쉽지는 않죠. 그렇겠네. 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손을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 그림, 뭐, 장비, 뭐, 글씨,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도 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으시는 편인가요? 제가 그게 적성적으로 봤을 때요. 손으로 뭘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조작하고 조립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걸 좋아했었는데 일단 그런 쪽으로 조금 그 적성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도 있고. 그러신 분들은 좀 빠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빠를 수 있어요. 그 막 로봇 같은 거 조립하고. 그렇죠. 뭐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적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뭘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완성본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게 좀 좋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직업입니다. 네. 그렇죠. 또 결과물도 나오니까. 그렇죠. 그 결과물을 보면서 네, 보람을 느끼죠. 그러네요. 보통 그러면은 학원 다녀서 시험 볼 때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죠? 그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빠르면 3개월에서 좀 늦으면은 6개월 좀 넘게 걸리는 숙련 기간이 긴 거네. 그럼 많이 그렇죠. 필요한 그러니까 그 자격증은 정말 그 시험에 나오는 그냥 매뉴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은 이제 자격증 통과되면 자격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남자 머리가 엄청 다양하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지. 숙련의 기간이 많이 필요하네. 그 요즘 이제 좀 남자 손님들 오시면은 좀 이렇게 원하는 그 스타일은 어떤 겁니까? 요즘에 많이 원하시는 스타일이요? 네. 그게 좀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지 않나요? 계속 바뀌죠. 그래요? 네, 계속 바뀌죠. 요즘에는 이제 연예인들 사진들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그래요? 많으시는데 솔직히 그 연예인들 머리 사진을 보면서 해드릴 수는 있지만 네. 계속 그걸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많이들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짧은 머리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짧게 하시는 머리들을 많이 짧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요즘 뭐 페이드라고 하는데 네. 상고머리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머리 스타일들을 가장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좀 길게 옆머리도 좀 있게 있고. 그렇게 하시는 스타일들을 많이 하시죠. 연예인들은 주로 어떤 연예인 사진을 들고 오나요? 너무 다양하죠. 그래요? 너무 다양하죠. 자기 좋아하는 네네. 재밌네요. 근데 그 연예인이랑 생긴 거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요. 차라리 자기가 그동안 했던 머리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진을 보여주시면 똑같이 해드릴 수 있는데. 맞자. 좀 당황하시긴 하시겠네요. 뭐 당황까지는 아니고요. 막 티나고 비슷하게는 해드릴 수 있죠. 손님한테 티나는 거 아니에요? 당황하시고 뭐 머리가 아예 없으신 분이 막 긴 머리 해달라 그러면 그러네요. 그걸 말도 안 되는 적이 있다.
그 아까 그 자격증 이야기 하실 때 저 좀 의아했는데 네. 이게 남자 여자 분리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업종이 달라서 그래요. 아, 업무가 달라서 그래요. 업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통합이 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예, 예. 미용에서 이발소에서 바버샵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능력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 나눠져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걸 다 하고 있는 예, 겁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면도라든지 아. 미용실에서도 면도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 예, 근데 남자 이 바버샵에서는 또 파마가 안 돼요, 원래는. 아, 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예, 예. 막대기, 롯드라고 하는데 예, 예, 예. 보통 아줌마들 말 때 네, 파마하면 네, 네. 그거를 하면 안 되는데 아, 하기도 하고. 아. 보통 이제 바버샵에서는 아이롱 펌을 합니다. 고데기로 하는 펌은 가능해요. 아. 근데 그게 업무가 좀 나눠져 있는데 그러네요.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믹스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예, 암묵적으로 허용해 주는. 뭔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음. 예전에 그 남자들 머리 자를 때 바리깡 쓰잖아요. 네. 그거 미용실에서 못 쓰게 만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이렇게 건 적이 있어요. 뭐, 예, 근데 그것도 흐지부지 됐죠. 왜냐면 어, 남자 머리는 니들이 하면 안 되는데 왜 니들이 해? 이렇게 돼가지고 이발소 업계에서 걸었죠. 근데 그게 이제 분쟁이 있었지만 어떻게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러네요. 예, 그래 된 적이 있어요. 지금 다 미용실에서 뭐 남자 머리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 상관은 없습니다. 약간 손님 싸움의 개념도 있었겠네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약 분업 뭐 아, 그런 거 그런 비슷한 비슷한 거, 거. 예, 그런 거죠. 남자 손님은 내 건데, 그쵸. 예. 저기 가 있고, 뭐, 요런. 근데 바버샵은 아직 많지는 않죠. 그래도 요즘 엄청 많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처음에 연남동에 왔을 땐 바버샵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바버샵으로?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미용실에 비하면은 아직은? 네, 없죠. 부족하죠. 특히나 이게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들 있잖아요. 네네. 번화가들이나 네. 이런 데 많이 생기죠. 근데 동네에는 그렇게 아직까지 많지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도 그 막 머리숱이 너무 없거나 뭐 아주 연세 드신 분들이 오기에는 조금 아직 불편한 샵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바버샵이라는 개념이 이미지가 네. 일반 분들한테 처음에 다가갈 때 좀 부담스러웠었을 거예요. 저도 지금 그래요. 약간 네. 느낌이. 네. 굉장히 고급지고. 네. 그렇기도 하지만 인테리어도 그렇고 거기서 일하시는 바버분들, 이발사분들의 용모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도 좀 되게 강해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지만 네네네. 근데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좀 편하게 오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고객분들이요 거의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오시니까. 연령대가 네. 뭐 엄청 다양한 건가요? 근데 좀 전 연령대 다 오세요. 그래요? 네네. 특히 이제 뭐 한 중간 세대들 있잖아요. 네. 뭐 20대에서 50대 그 정도가 가장 많고 어르신도 많이 오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이발하고 뭐 면도하고 저기 머리도 감고 네. 그런 네네네. 그 정도 스타일.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포구에서 바버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진근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 그 선곡해 오신 노래가 제가요? 네. 제가 아이유를 너무 아이유.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아이유. 너의 의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유 노래 한 곡 듣고 그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